친구들 안녕하세요. 야무진 수학의 야무진 이쌤입니다. 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파워 교재 스텝 2 응용 문제로 실력 쌓기 4단원 같이 풀이해 볼 거거든요. 네,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필을 승환이와 정미가 5대7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미가 가진 연필이 28자루라면 처음에 있던 연필은 모두 몇 자루인지 구해보시오. 그러면 승환이와 정미가 가지고 있는 연필 수의 비 5대7로 나와 있고요. 정미가 갖고 있는 연필 수가 28자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친구들 이렇게씩 세우겠죠. 5대7은 승환이 거 모르니까 네모, 정미의 연필 수 28.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승환이 거, 정미 거, 정미 거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보통은 아마 이 1번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식을 세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중요한 비례식의 성질 뭐가 있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 비례식은요.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비례식의 중요한 성질. 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러면 그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의 곱은요, 이거고요. 외항의 곱은 이거죠. 그러면 같다로 연결할 거고요.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친구들 들어보세요. 네모 곱하기 7은요. 그럼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얼마인가요? 5, 8에 40, 5, 20, 140인 거고요. 그럼 네모는 140 나누기 7에서 암산되죠. 얼마? 20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 이야기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곱하기 하기 전에 여기 이 부분을 할 때 자, 여기서 네모 곱하기 7은 5 곱하기 28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모는 어떻게 할까요? 5 곱하기 28을 얼마로 나눌 거죠? 7로 나눌 거죠. 그러면 이거 둘이 먼저 계산하고 나서 곱하기 5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친구들? 네, 먼저 이렇게 7, 4, 28 하고요. 5, 4, 20 이런 계산도 친구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네요. 예제 2번. 한솔이와 지훈이는 딱지 56장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솔이가 지훈이보다 8장 더 많이 가질 때 한솔이와 지훈이가 가지게 되는 딱지의 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데요. 자, 한솔이, 지훈이가 합해서 56장을 나누어 가질 거고요. 한솔이가 지훈이보다 8장 더 많이 가질 거래요. 그러면 친구들 선생님 수직선으로 그릴 겁니다. 지훈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한솔이는 지훈이보다 몇 장 더? 8장 더. 네. 이 도막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같은 부분만큼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누구 거? 이거 지금 지훈이 거고요. 지훈이는 이만큼, 한솔이는 지훈이보다 8장 더 많게 합해서 몇 장? 56장이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차이 나는 이 8장만큼을요. 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56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48.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요. 이제 이 8을 제외시켰으니까요. 남은 것은 이 초록색 몇 도막? 2도막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초록색 2도막이 48이니까요.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제 나누기 2 암산되죠.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는 지훈이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지훈이는 24장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한솔이는 그럼 몇 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8장 더 많으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두 사람이 가진 한솔이와 지훈이가 가지게 되는 딱지의 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순서대로 한솔이, 지훈이 순으로 우리는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순서를 바꿔서 몇 대 몇이라고 쓰나요? 32대 24. 그럼 간단한 자연수 최대 공약수로 나누죠. 8. 최대 공약수 8로 나눌 겁니다. 8, 4, 32, 8, 3, 24. 그럼 4대 3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의 5분의 2, 원의 넓이의 8분의 1입니다. 삼각형과 원의 넓이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가 엄청 많죠? 사실 좀 비례식 부분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식 하나 써볼게요. 가 곱하기 3은
나 곱하기 4와 같대요. 지금 가하고 나가 어떤 수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친구들 가가 큰 수일까요? 나가 큰 수일까요? 그렇죠. 가가 큰 수인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수를요. 12, 3과 4의 최소공배수 한 12쯤으로 생각할게요. 그럼 가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4. 나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3. 그러면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3, 42, 3, 42.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가와 나의 비는 4대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친구들 이해 갔나요? 그러면 또 이런 거 분수로 한번 해볼게요. 가의 값, 가 곱하기 2분의 1과 나 곱하기 3분의 1이 같대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때는 가 대 나는 3분의 1 대 2분의 1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3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면 두 수의 곱은 6분의 1로 같아지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곱셈으로 나온다면 거꾸로 짝꿍을 지어주면은요. 그 두 수의 비를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거 가 대 나는 거꾸로 해서 4대 3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외양의 곱, 내양의 곱으로 말한 것이 바로 위의 식인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 비례식 가 대 나는 4대 3이라는 것에 의해서 외양의 곱, 가하고 3을 곱한 것, 내양의 곱, 4하고 나를 곱한 것이 위의 식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내려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삼각형의 5분의 2, 그 다음에 원의 8분의 1이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짝꿍해서 말하기로 했죠. 삼각형과 동그라미의 비는 8분의 1 대 5분의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것을 거꾸로 지금 비례식이 완성됐으니까요. 네, 외양의 곱, 세모 곱하기 5분의 2, 동그라미 곱하기 8분의 1이 완성된 거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은 분수의 비고요. 우리는 자연수의 비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수의 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수꼴일 때는 여기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하죠. 8분의 1 대 5분의 2는 얼마 곱하죠? 40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 40 곱하고 여기 40 곱하면 여기 5. 여기는요. 8, 2,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5 대 16. 4번 문제. 가와 나의 곱이 100보다 작은 7의 배수일 때 비례식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해보시오. 네,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곱은 100보다 일단 작은 7의 배수이고요. 자, 요거 비례식의 성질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라고 식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5 곱하기 네모는 가 곱하기 나입니다. 우리가 아까 가와 나의 곱은 어떤 수? 100보다 작은데 7의 배수라고 얘기했었죠. 7의 배수인 거 기억해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가 곱하기 나의 값은 5 곱하기 어떤 수와 같으니까 이 5 곱하기 네모라는 것은 당연히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가 곱하기 나의 값도 5의 배수 조건이 하나 추가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7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니까 7과 5의 공배수. 7, 5, 35. 네, 35의 배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친구들? 그럼 35의 배수 중에서 아까 100보다 작은 수 몇 개 없거든요. 뭐 있죠? 70. 70. 70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가와 나의 곱이 70이라고 지금 알아냈어요. 5 곱하기 네모의 값도 얼마가 되는 건가요? 70. 그렇다면 네모의 값 이제 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모의 값은요. 70을 5로 나눈 수 얼마인가요? 네, 14로 계산이 끝났네요.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톱니수의 비와 회전수의 비는 역비입니다.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와 나의 톱니수의 비가 2대 3으로 나오면
회전수의 비는 3대 2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톱니수가 크면 클수록 회전수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선생님 이것만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번. 세로의 길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 가와 나의 넓이의 합은 50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직사각형 가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시오. 네, 그림으로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높이가 같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직선을 그려놨고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런 경우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에서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요렇게 이 친구의 밑변은 3이고요. 이 친구의 넓이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넓이는 3대 2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 길이의 비와 같아요. 혹시나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두 평행선 사이에서 모양이 달라도 이렇게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아예 이때는 넓이까지 같은 거 지금 나온 김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비례배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두 개 합해서 504잖아요. 우리 친구들 비례배분이라는 거 기억하나요? 일단 15대 21을 간단한 비로 나타내 볼 겁니다. 3으로 나누면 3, 5, 15, 3, 7에 21, 가대 나는 5대 7인 거고요. 자, 가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 넓이 504 곱하기 5와 7의 합. 그래서 그 중에서 5만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504 곱하기 5와 7의 합. 그 중에서 7개만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12로 이거 약분 되나요? 네, 선생님이 나누기 해봤더니 42로 약분이 되어진대요. 자, 그럼 12로 약분했을 때 여기가 42인 거니까요. 그럼 42 곱하기 5 한 것은 얼마죠? 네. 5, 20, 2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가의 넓이를 물었습니까? 네, 맞네요. 그럼 가의 넓이는 210 제곱센티미터.